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29일 무술 첫번째 기사 1502년 명홍치 15년 햇무리가 졌다. 의정부가 아뢰기를 지금도 근데 호조판서 노공필이 신병으로 사직함으로 상께서 윤허하셨다고 하는데 노공필은 고치기 어려운 병이 아니므로 벌써 뜸질을 하여 거의 나았고 본조는 사무가 번잡함으로 진시로 그 사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으니 채직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29일 무술 두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자궁한 자란 대가 하게 하는 것을 중외의 교령을 반포했는데 도리어 이승훈에게는 특별히 자신에게 올려주게 했으니 이것은 신의를 잃은 일입니다. 신승복에게 외람되게 올려준 것도 아울러 개정하소서. 신등이 방금 임무를 논하느라고 다른 일을 말할 여가가 없었지만은 흉년이 너무 심하니 술을 거먼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9월 30일 기해 첫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박원종이 하직하고 본도로 돌아가서 이내 서계하기를 각 고을의 전세를 차례로 함경도에 운반하는 것은 금년에 심한 흉년이 들었고 각 고을의 거리가 300~400리나 떨어져 있으니 다만 양식을 싸가지고 내왕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장정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고용해서 운반해야 하므로 백성들이 심히 괴로워합니다. 금년만은 본 고을에 바치게 하소서. 또 흉년이 이와 같은데 대여한 관청곡식을 상환하라고 알려 본읍에 독촉하여 납북해 하므로 백성들이 또한 고통스럽습니다. 금년에는 비축되어 있는 곡식으로 대신 납북해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금년의 조세는 잠시 본고을에 바치는 일과 다른 곡식으로 대신 바치게 하는 것이 온당한가 온당하지 않은가를 해조에 물으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군 연산 8년 10월 1일 경자 첫번째 기사 동지 중추부사 김종을 북경에 보내어 종마 50필을 바쳤다. 연산군 일기 46군 연산 8년 10월 1일 경자 두번째 기사 의정부가 아뢰기를 금년의 흉년은 근고에 없었던 바인데 내년에는 중국 사신이 나오게 되므로 민간에서 폐해가 다른 해보다 갑절이나 될 것이니 잠시 지난해 공처를 정지하여 백성의 힘을 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일 경자 세번째 기사 대사한 김영정과 대사관 민휘 등이 신승복에게 품계를 올려준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는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일 경자 네번째 기사 대간이 상차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신승복은 본래 재능과 덕행이 없을 뿐 아니라 또한 공로도 없는 하나의 녹록한 사람일 뿐입니다. 비록 하사의 반열에 끼일 수 있는 것만 해도 그 분수가 이미 만족한데 한갓 청리의 친속이라 해서 외람되이 연전을 입어 현직에 올려서 참의가 되고 구윤이 되었으니 이미 사람들의 소망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가선대부로 올려 제수하여 명기의 처남이 이보처럼 극도에 이르렀으니 중의 사람들의 이목에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신등이 여러 날 의논을 고집했으나 전하께서 이를 거절함이 더욱 굳어만 가니 공론이 펴지지 않음이 진실로 너무 심합니다. 지금 또 이승훈을 왕실과 인척이라고 하여 백관에게 품계를 올려주는 일로 인하여 홀로 대가를 허락하지 않고 당상관에 승진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무릇 모든 관료에게 언전을 베푸는 것은 국가의 큰 경사인데 품계가 통운대부로서 당 하관의 품계가 다시 더 올라갈 자리가 없으면 법으로서 마땅히 대가함으로 비록 재능과 덕행이 남보다 뛰어나더라도 단연코 그 자신에게 주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진로 조종께서 마련한 법규요 고금에 두루 통하는 제도이므로 교맹에 기재하고 중해에 반포한 지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갑자기 친근하다고 그 명을 바꿨습니다. 법을 굽혀서 사정을 행하는 것이 또한 심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승훈의 사람됨은
또한 신승복과 같으므로 이미 채용할 만한 재능이 없는데도 전하께서 언전을 베푸는 것의 지나침이 또한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신등이 신승복을 논계한 말을 조금도 돌볼 필요가 없다고 하고 또 차례를 밟지 않은 언전을 당연히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줌으로써 신등에게 뜻이 서로 맞지 않은 형세를 보여 능히 말하지 못하게 하니 신등은 실망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관작은 조정의 공기이므로 군주가 그것을 얻어서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이니 비록 한 작품 한 반등급이라도 사람에게 함부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의 제왕들이 현인을 높이고 선비를 권장하는 기구요 조종이 신중히 한 바이니 어찌 다만 외측이 언택을 구하는 것을 영광되게 하게 하고 빛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신승복 등의 무리를 위하여 조정의 공기를 사사로이 주고 국가의 공로를 폐지한다면 정치를 잃고 덕행에 누가됨이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신등은 결단코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전하께서도 결단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이미 내린 전하의 명을 빨리 중지하여 사람들에게 아주 공평하고 지극히 바른 도리를 보이며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일 신축 첫번째 기사 내관 황은손과 염중손을 당직청에서 곤장을 쳤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2일 신축 두번째 기사 대간이 상소하기를 국가에 대간이 있는 것은 사람의 몸에 귀와 눈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귀는 듣는 일을 맡고 눈은 보는 것을 맡아서 그 옳고 그른 것을 듣고 그 어렵고 쉬운 것을 분별한 뒤에라야 몸이 편안하게 되니 만약 눈을 막고 귀를 가려서 보고 듣는 바가 없으면 귀머거리나 장님이 되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환난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대가는 국가에서 알면 말하지 않는 것이 없음으로써 어려운 일을 실행하도록 권유하고 그릇된 것을 바르는 것으로 자기의 책임을 삼는 것이니 군주는 반드시 가난한 말을 받아들여 거역하지 않고 허물고치기를 주저하지 않은 뒤라야 몸에는 덕망을 잃는 일이 없고 나라에는 잘못된 정사가 없어져서 정치가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면 언로가 막혀서 나라의 일이 날마다 그르게 되어 위태하고 망하게 될 형세가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니 이것은 눈을 막고 귀를 가려서 넘어지고 실패함을 가져온 것과 같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군주의 덕행은 비록 한 가지 일이 아니지만은 자기의 의견을 버리고 남의 착한 일을 좇으며 공익을 위하여 사리를 없애는 것이니 이것이 덕행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군주의 과실은 비록 한 가지 일이 아니지만 공론을 돌보지 않고 가난을 물리치고 나쁜 줄 알면서도 하는 것이니 이것이 과실 가운데 큰 것인데 전하께서는 어찌 살피지 않으십니까? 신승복의 이런 신등이 논박한 것이 하루가 아닌데도 천청이 아직 막혀 있으니 신등은 실망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하늘의 백성을 내고는 임금을 세워 작상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사정에 따라서 공사를 폐하여 자기 한 몸의 은혜를 파는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요 덕행이 있는 사람을 높이고 공로가 있는 사람을 권장함으로써 하늘이 할 일을 대신하여 모든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조정에서 사람에게 뱃슬을 주는데 여러 사람과 일을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옛날의 제왕들은 어진 사람을 등용할 즈음에는 반드시 측근의 신하들이나 여러 대부들과 상의하고 온 나라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널리 의논하고 두루 물어서 이를 선택하기를 정밀히 하고 이를 관찰하기를 세밀히 한 뒤래라야 정령된 것이니 어렵게 여기고 신중히 하는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형세로서 말한다면 군주는 숭고한 지위에 있고 주고 빼앗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벼슬과 녹봉을 폐지하거나 설치하는 일은 오직 내가 만드는 것이므로 그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을 실컷 부려도 구애됨이 없을 것이니 또한 어찌 돌아보아 끓일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진실로 하늘이 내린 벼슬이요 하늘이 준 녹봉이므로 이것을 공기라고 말하여 군주가 그것을 얻어가지고 사사로이 할 수가 없는 때문입니다. 어진 사람을 등용하는데도 오히려 이를 어렵게 여겨 그것이 세상 공론에 합당한가 아니한가를 반드시 살펴야 하는데 하물며 칭찬할 만한 재능도 없이 사사로이 친근하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신승복 같은 사람에게 높은 벼슬을 제수하는 공론을 받아들이지
돌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에 보고 듣는 사람들이 전하의 이 명령을 가지고 공심에서 나왔다고 하겠습니까? 사정에서 나왔다고 하겠습니까? 대체로 천하의 일은 그것이 비록 공의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털끌만한 사이가 그 가운데 끼어 있으면 사정에 치우치는 패단이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이에서 나와서 털끌만한 공의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이른바 여러 사람과 함께 한다는 뜻이겠으며 이것이 어찌 이른바 왕자는 사정이 없다는 도리이겠습니까? 지금의 일로서 살펴본다면 관작은 조정의 공기가 아니요 전하의 사유물이 되었으며 어진 사람을 높이고 선비를 권장하는 기구가 아니요 친척들을 영광되게 하는 자료가 되었으니 정치를 잘못함이 이와 같으면서도 전하께서는 아직 고치기를 꺼리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특별한 은혜는 예측에도 또한 있었다고 하시지만은 신등이 생각하기에는 하늘은 만물을 덮지 않는 것이 없고 땅은 만물을 씻지 않는 것이 없으니 임금은 하늘과 땅을 본받는 분입니다. 한 나라 보기를 한 지방과 같이 하고 모든 백성 보기를 한 사람과 같이 하여 마땅히 포용하고 두루 덮어주어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하는데 어찌 청리에게 사정을 써서 함부로 벼슬을 올려주고도 스스로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 시대 용렬한 군주로서 매우 친근한 사람만 높여서 총애하여 억제할 줄을 몰라서 그 당시에 화를 만났고 우세의 기록을 남긴 사람이 많은데 어찌 이것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경전을 상고해보더라도 어찌 이른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하께서 사이에 끌려서 이런 부득이한 하교를 하신 것입니다. 사라는 한 글자는 수양한 필부도 오히려 그 몸에 하려고 하지 않는데 하물며 전하이겠습니까? 신등은 그 일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일을 행할 때는 시초부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성인이 시초를 조심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 까닭은 그 종말을 염려한 때문입니다. 지금 왕실에 인연을 맺고 분수에 지나치는 은택을 바라는 사람이 대체로 많은데 그들은 전하께서 명기를 가볍게 여기고 그다지 소중히 여기지 아끼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장차 인연과 유행으로 높은 벼슬과 귀한 자기를 꼭 얻고야 말고자 한다면 전하께서 그것을 일일이 허락하시겠습니까? 지금의 형세로서 이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뒷날이 오늘과 같지 않을 것을 알겠습니까? 신등은 구미 속초의 기롱이 오늘날의 태평한 시대에 다시 나올 것을 두려워합니다. 전하께서 또 하교하시기를 조정대간이 있지 않으면 언전 베푸는 것이 어찌 이에 그치겠는가라고 하셨는데 신등은 거기 미혹됩니다. 전하께서 신승복에 대한 것은 벼슬이 이미 지나쳤으며 은혜가 이미 극도에 달했는데 오히려 이러한 하교가 있으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진실로 전하의 하교대로 한다면 이것은 이품의 분계로는 부족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서를 밟지 않은 언전을 베풀고도 오히려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 뒷날의 은혜를 함부로 베풀고 은혜를 벼슬을 지나치게 임명하는 일이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 귀척에게 벼슬을 주어 세력을 부식하는 것이 헌재의 잘못된 정치인데 전하의 하교가 또한 이와 같으니 외적의 세력이 커질 조짐을 이 일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신이 크게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대체로 사람의 성정은 부귀 권세가 극히 성하게 되면 교만한 마음을 누르고 겸양해지는 사람은 적습니다. 부귀 권세가 극히 성하게 되면 반드시 교만 안일에 이르게 되니 교만 안일해져서 세력이 큰 것만 믿고 또 이를 없애버리면 반드시 패망하는 데 이르게 되는 것은 이치가 그러합니다. 하물며 덕은 적은데 벼슬은 높아서 있을 자리가 아닌 데를 차지한 사람이겠습니까? 짐을 질 사람이 수레를 탄지라 도둑을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성인의 깊은 경계입니다. 신등도 오늘의 은혜 베푸는 일이 그들을 보존하는 것이 못되고 마침내 그들에게 해롭게 하는 것임을 두려워하니 이것은 또한 전하께서도 깊이 생각해야 할 바입니다. 또 신승복과 이승우는 다같이 척속들이므로 두 사람에게 분계를 올려주는 명도 꼭 같은 사사로운 은혜입니다. 즉 자기의 분계로서 논한다면 가선의 분계는 더욱더 사이로서 그 적임자 아닌 사람에게 jer수할 수 없는데 전하께서 이승훈에게는 이미 공의로 결단하여 그 언전의 명령을 중지시켰는데도 유독 신승복에게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신승복은 무슨 취할 만한 실상이 있기에 전하께서 벼슬을 주는 것이 공평하게 사람을 뽑는 일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까?
또한 그 불가함을 알면서 은혜로서 공의를 은폐하여 능히 과감하게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다 같은 척속이요 다 같은 사사로운 은혜인데도 혹은 개정하지 않으면 아래에 있는 신하들이 전하의 견식이 얕고 기품을 엿보는 이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신등은 보잘것없지만은 직분이 언책에 있어 조정의 귀와 눈이 되었는데 전하의 과실을 보고도 그대로 받아들여 잠잠하게 말하지 않으면 이것은 귀와 눈이면서도 보고 듣는 일은 맞지 않는 것과 같으니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약 간은 따르는 것을 싫어하고 허물 고치는 것을 주저하신다면 이것은 눈을 막고 귀를 가려서 그들로 하여금 보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으니 신등이 전하께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이 신등으로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바요 전하께서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의 옛적에 자신의 의견을 버리고 남의 착한 일을 따르던 사람을 본받고 옛날에 가난을 물리치고 나쁜 줄 알면서 하고야 말던 사람을 경계 삼아 빨리 신승복에게 풍계를 올려주라는 명을 중지함으로써 아주 공평하여 조금도 사정이 없는 도리를 보여주시면 국가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구미속초는 초부족 구미속에서 나온 말이다. 관작을 함부로 하면 노졸에게도 주어짐을 비웃는 말이다. 진나라 조왕 류는 성은 사마이다. 당의 모든 경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노졸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탔으므로 시중, 중상시 등의 관의 장식으로 쓰는 담비의 꼬리가 부족하게 되어 개의 꼬리로 장식한 고사에서 나온 것이다. 짐을 지릴 사람이 수레를 탄지라 도둑을 이르게 한다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두고 일컫는 말이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3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영의원 영의정 한치영의 졸기. 그의 자는 통지요 소혜왕의 사촌 오라버니이다. 약관 때 해장대왕께서 불러보고 군직에 임명하였고 여러 번 전적하여 사헌부 감찰 장령 사복시 소윤이 되었다. 성하 3년에 장례원 판결사가 임명되었으며 얼마 안 되어 승대원이 좌부 승지로 발탁되었다가 좌 승지로 전임되고 2조 참판으로 승진되었다. 무자년에 함길도 관찰사에 임명되었고 돌아와서 사헌부 대사 헌으로 임명되었다. 10몇년에 조아리 공신으로 체록되고 잠시 후에 형조판사로 승진되었으며 여러 차례 호조판사, 병조판사로 전임되었다가 의정부 좌찬성으로 승진되었다. 병진년에 의정에 승진되고 전임되어 영의정에 이르렀다. 이때 죽으니 나이가 69세이다. 시호는 질경이니 충성스럽고 정직하여 간사함이 없어 질이라 했고 의리에 의하여 성사하여서 경이라 했다. 성품이 순박하고 침착하여 말이 적었으며 실질을 속여 겉을 꾸미는 것을 일삼지 않았다. 관직에 있어서는 부지런하고 조심하여 사이로서 법을 굽히지 않았다. 집정이 일찍이 한치영을 위하여 그의 외손에게 뱃슬을 주려고 하니 이를 세지에 말하기를 이 늙은 것 때문에 뱃슬을 어리석은 아이에게 줄 수는 없다 하고는 마침내 허락하지 않았다. 내 조종을 내리숨겨 뱃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는데 비록 큰 공적은 없지만 또한 드러난 과실도 없었다. 연산군이 정치를 어지럽히 데려다가 누차 검소와 전용할 것을 아뢰다가 이로 인하여 비위를 거스렸고 화가 죽은 뒤까지 미쳤으니 슬픈 일이다. 다만 배우지 못하여 학술이 없어서 이를 만나면 막히는 것이 많았다. 소행왕후는 득종의 비 한시를 말한다. 내 조종은 단종, 세조, 성종, 연산군을 말한다. 연산군들에게 46권 연산 8년 10월 3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우의정 이익균이 가슴앓이가 매우 심하다 하니 빨리 약을 씌어 내려주고 또 내의원 김일돈으로 하여금 병을 간호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들에게 46권 연산 8년 10월 3일 이민 세 번째 기사 호주에 전지하기를 재용감은 면포, 정포 각 100필씩을 내전으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3일 이민 네 번째 기사 대사관 민희 등이 신승복과 죽음의 일에 대하여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듣건대 옷칠 잘하는 사람을 삼포 외인 및 대마도에서 구한다고 하니 기명을 위하여 멀리 다른 나라 사람을 구하는 것은 다만 성덕에 누가 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이 말을 듣는다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기이한 짐승을 외국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옹원의 기명이 칠한 것이 오래되지 않은데 즉시 저절로 벗겨지기 때문일 뿐이다 하였다. 민희 등이 다시 넘겨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삼포는 동래 부산포, 웅천, 내포, 울산, 연포를 말한다. 연산군 1946년 연산 8년 10월 4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헌문관 부결이 조계상과 저작 이 사견을 명하여 거두게 하니 윤필상 성중과 대간 헌문관이 구하려 하였으나 되지 않았다. 이날 헌문관이 상차하여 신승복은 승품이 잔약 용렬하고 또 학술이 없음을 논박했는데 왕이 이를 싫어하여 전교하기를 임무를 논하는 것은 헌문관이 맡은 직무가 아니다 하매 조계상 등이 아뢰기를 감히 임무를 논한 것이 아니라 사람 쓴 것이 적당치 못하여 임금의 덕에 누가 되었고 임금의 덕을 보양하는 것이 참으로 신등의 맡은 직분이기 때문일 뿐입니다. 하니 왕이 노하여 전교하기를 차자에는 신승복이 잔약 용렬하고 배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이와 같으니 이것은 나를 면전해서 기망한 것이다 하고 마침내 처벌하였다. 연산군 일기 46년 연산 8년 10월 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내관 이공신을 당직청에서 곤장을 때렸다. 연산군 일기 46건 연산 8년 10월 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김계종과 원증거를 서용할 것을 명했다. 김계종은 일찍이 성종의 상중에 북경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의주의 관기를 간통하였으므로 주의를 받아 주의 안에 기록되었고 원증거는 일찍이 전라도 병사가 되었을 때 관가의 재물을 몰래 훔쳐 배에 싣고 자기 집으로 보내는 것을 조정에서 듣고 이를 탄핵하여 옥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연히 작물주의 주의 안에 기록되어야 하는데 때마침 사면이 있었다. 김계종과 원주군을 분리하는 것이 광패했으나 한갓 무용으로서 분계가 이 품에 이르렀다. 지금 강상을 무너뜨리고 탐장의 죄를 범했으니 죽을 때까지 관리의 명부에 끼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은데 이에 법을 굽혀 서용을 명하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연산군 1946년 연산 8년 10월 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달머리가 지다. 연산군 1946년 연산 8년 10월 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달해가 서리를 맞아 저절로 익은 것을 경계에 각 거울로 하여금 봉진하게 하라 하였다. 이때 내 총이 점점 성하여 먼 지방의 진귀한 음식물을 구함이 한정이 없으니 각 고울이 능히 지탱할 수 없었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8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현동을 서방색 사약으로 삼으라. 이현동이 양민인지 천민인지는 오히려 마땅히 저절로 알아질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8일 정리 두 번째 기사 담비가죽 60벌을 내리라고 명했다. 이때에 상품을 내리는 것이 절도가 없었고 궁인들이 다투 사치를 서로 승상하여 담비가죽으로 치마를 만드는 사람까지 있었으니 담비가죽 값이 매우 뛰어올라 한 마리의 값이 면포 10필에 이르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고 우박이 오고 천둥이 쳤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낙장미 200석, 벼 350석, 콩 50석, 소금 50석을 내 수사로 실어 보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상차하기를 신등은 듣건대 덕이 많은 사람은 벼슬을 흡족하게 주고 공이 많은 사람은 상을 흡족하게 준다 하였는데 국가에서 이 범위상의 품계를 둔 것은 덕행이 있는 사람을 높이고 공로가 있는 사람을 상주기 때문입니다. 신승복은 원래
용렬한 무리로서 청리에 붙여서 출세하여 당상관이 되고 참의가 되어 부윤이 된 것도 벌써 분수를 지나쳤는데 아직 두 허회가 되지 않아서 특별히 가선대부를 제수하였으니 무슨 공덕이 있기에 운명의 융숭함이 이와 같이 지극함에 이르렀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조정은 조정의 조정이요, 조정은 조종의 조정이요, 관작은 현인을 대하는 공기인데 어찌 이렇게 신승복에게 사정을 사서 조정 만대의 공기에 누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적불의 풍자가 일어나고 외적의 세력이 크게 되는 조짐이 이로부터 나타날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예의와 염치는 천하의 큰 법도요, 장우와 강상을 무너뜨리는 일은 사류에 추한 행위이니 한번 그 법도를 어기면 국가에서 이를 없애고 주의 언을 기록하여 그 자신을 금고하고 그 자손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악을 징계하는 까닭입니다. 김계종의 일은 비록 이미 죄가 변명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죄가 강상을 범하여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게 되니 그를 빨리 관직에 사용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원중거는 한 지방을 맡은 대신으로서 장호를 범하고 옥에 갇혀 있으니 만약 그 정상을 끝까지 군문한다면 반드시 무거운 형벌을 받았을 터인데 마침 사면으로 석방되었으니 비록 그 자신은 다행이라 하더라도 온 나라 사람들이 몹시 비방하여 함께 친구가 되기를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어찌 갑자기 다시 사용하라는 명이 있을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전하께서 비록 사람을 포용하는 늙은 도량으로서 계의가 천선하는 길은 허락하고자 하시더라도 원중고는 선조 때에도 일찍이 논박을 받았으나 오히려 징계를 하지 않고 탐욕을 마음대로 부렸는데 지금 만약 다시 사용한다면 또 조정을 더럽히는 것이 전일과 같지 않을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판별되었습니다. 사람을 씀이 적당하고 적당하지 않은 것은 나라의 질환에 관계되고 관직을 친근한 사람에게 주면 선량한 사람이 권장되지 않으며 자기를 악한 사람에게 주면 악한 사람이 징계되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조정의 관작을 친근한 사람에게 쓰고 악한 사람에게 쓰니 신등은 선량한 사람이 권장되지 않아 악한 사람이 징계되지 않아서 나라의 일이 날마다 그렇될까 두렵습니다. 삼가 세 번 생각하셔 빨리 내린 명을 거두소서 하였다. 적불의 풍자는 적불은 벼슬아치가 착용하는 면복의 슬갑이다. 벼슬을 남발하여 군자를 소인을 가까이 한다고 적불이 300이라고 임금을 풍자한 노래가 있었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0일 기요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앞사에서 신승복 원중과 김계종의 일에 대하여 논계하니 전교하기를. 김계종, 원중의 일은 이미 대신들과 의논했는데 모두 관직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신승복은 부사에서 부윤회까지 이르렀으니 모두가 특별한 언전인데 이 분계를 함부로 줄 수는 없습니다. 성종 때 윤파와 윤탕로는 모두 당상관으로 제수되지 않았으니 성종을 본받았었어. 김계종은 주의 안에서 삭제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으니 어찌 갑자기 사용할 수 있겠으며 원중거는 장오를 범했다가 사면을 만나서 면죄되었지만은 이미 파면시켜 쫓아내었으니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모두 개정하서 쌓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0일 기요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신등은 듣건대 서경에 이르기를 잘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짐은 오직 모든 관원들에게 달렸으니 관직은 친근한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되고 오직 능력대로 주어야 하며 자기는 악인에게 주어서는 안되고 오직 어진 사람에게 주소서 했는데 이것은 모든 관원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어지럽게 하는 근본이므로 이로써 그 적임자가 아닌 사람을 쓸 수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관직을 설치하고 직장을 나누어 신분의 높고 낮음과 지위의 위아래가 각각 등급이 있으므로 통정 이상은 당상관이라고 하여 본래 사람들에게 경솔해 주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제상의 품계인 가선을 줄 수 있겠습니까? 신승복은 일개 외척으로 용렬한 무리일 뿐입니다. 당초에 당상관으로 승진시키라는 명령도 진실로 이미 사언에서 나왔고
공의는 부합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또 가슴으로 올려 제수하여 그로 하여금 재상의 바늘에 끼게 해서 대간이 이를 논박하여도 받아들이지 않고 시종이 이를 말해도 들어주지 않았으며 혹은 한마디 말을 잘못 대답해서 파면된 사람이 있으니 선하께서 사언을 높이고 공의를 물리치심이 또한 심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나라 문제는 두 강국이 어지러 착한 행실에 있었으므로 재상으로 삼고자 하여 내가 두 강국에게 사정을 썼다고 천하가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고는 오래 생각하다가 불가하다고 했으며 명제는 공신들의 초상을 온대에 그렸으면서도 마원은 황후의 친척이라 해서 함께 그리지 않았으니 이 두 사람은 모두 당시 황후의 지극히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보통의 인종으로 살펴본다면 비록 그들을 중요한 벼슬로서 높이고 그들에게 남다른 은혜를 베풀더라도 옳지 않음이 없었겠지만 두 군주가 그들에게 대우하기를 이와 같이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혐의를 멀리 피하고 남에게 사정 쓴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공의로서 사정을 없앤 훌륭한 덕행이므로 후세의 군주들이 미치지 못할 바입니다. 선하께서 총명하고 과감하신 자질로서 바야흐로 요순과 같은 정치를 널리 펴려고 하면서 친척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은 도리어 두 군주의 아래에 있게 되었으니 신등은 거기에 부끄럽게 여깁니다. 옛사람은 그 임금이 요순과 같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겼는데 하물며 두 임금보다도 못함이겠습니까? 광무제가 음흥을 대사마로 삼고자 했으나 음흥이 굳이 사용하면서 감히 몸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성덕을 손상시킬까 두려워서 구차히 탐낼 수 없습니다. 하므로 광무제도 마침내 이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 사람은 오히려 영화 총애를 탐내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군주의 덕에 누를 끼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신화된 사람으로 분수에 따라 만족하여 그치는 경계를 알고 겸손하게 물러나는 절개를 생각하여 부귀 권세가 극성에 도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으니 저 자질구레한 임금의 은혜를 함부로 베풀고 공의가 어떠한가를 돌보지 않으시니 진실로 한탄할 일입니다. 성종대왕께서 선풍이 공명하고 지공 무사하시어 왕비의 친족에게 언전을 주었는데도 반드시 그 절목이 있었으며 비록 중궁의 지극히 가까운 친척이라도 분계가 산품 이하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만 명기를 소중히 하고 아껴 대의로서 은혜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전 시대의 외척들이 교만방자한 화를 징계하여 이것이 삭트기 전에 방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전하의 가법이며 오늘날에도 마땅히 잘 따라해야 할 것입니다. 신승복은 국량이 작은 사람으로서 당상관에 올랐고 또 고을의 부윤이 되었으니 은혜가 이미 높았고 분수에 이미 만족했는데 또 어찌 반드시 가선으로 특별히 올려 외척이 강대해지는 조짐을 열어야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너희들은 신승복이 현능과 공로가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어찌 모두 덕망과 공로가 있는 사람이겠는가 하셨으니 신능은 더욱 극이 미혹됩니다. 제왕이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응당 인재를 뽑는 길을 맑게 하여 요행의 문을 막고 사사의 은혜를 억제하고 공평된 도리를 높여서 반드시 어진 사람으로 하여금 지위에 있게 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책에 있게 한 뒤에라야 하늘의 일을 대하는 데 게으름이 없고 하늘의 도리가 없게 됨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혹시 임용하는 방법에 들걸 만큼이라도 마땅한 도리에 맞지 않음이 있으면 이것은 곧 제왕의 정치에 누가 되는 것인데 어찌 조정신하들이 반드시 모두가 다 현명하지는 않다고 말하여 꼭 명기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친근한 사랑에만 줄 수 있겠습니까? 전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조정이 복이 아닙니다. 또 김계종은 국상을 당한 처음에 명을 받들고 중국에 갔다가 애통하게도 온 나라가 상복을 입고 있는 중에 관배와 간통했으니 그 불충불효한 죄는 온 나라의 신민들이 다 함께 침을 뱉어 꾸짖는 바입니다. 그 당시 이미 그 죄를 자복하여 이름이 배상 안에 기록되었으나 요행이 국가의 법망이 관대한 은혜에 힘입어 전년에 비로소 죄 안의 기록을 면제받은 것만도 또한 다행한 일인데 어찌 갑자기 다시 거두어 써서 조종을 더럽히겠습니까? 원주군은 일찍이 절도사가 되었을 때 장어를 범한 사실이 발각되어 조정에서 바야흐로 관리를 보내 조사하려 했고 몸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끝까지 조사하였으면 자신은 무거운 죄를 받았을 것이요 그 누가 자신에게 미쳤을 것이 틀림없었는데도 사면을 만나 석방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이른바 소인의 다행이므로 그를 다시 쓸 수 없음은 결정되었습니다.
대체로 장어와 강상을 무너뜨린 일은 신화의 큰 죄이므로 필부도 오히려 이를 부끄럽게 여기는 일인데 하물며 재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두 사람이 범한 죄가 저와 같은데도 형벌을 면하고 관의 직첩을 도로주었으니 은혜가 이미 지극합니다. 비록 시골에서 한평생을 마치고 사료에 끼이지 못하더라도 유감이 없을 터인데 또다시 서용의 명을 내린 것은 무슨 일입니까? 장명은 군주의 큰 권한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행실을 닦게 하고 노둔한 사람을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친근하기가 신승복 같은 사람에게 이쁨의 관적을 주고 악하기가 김계종, 원중과 같은 사람들을 잇따라 거둬들여 쓴다며 신등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권장될 데가 없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징계할 데가 없으므로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해이해져서 배반하지 않음이 없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른바 오직 어진 사람에게만 관직을 주고 오직 유능한 사람에게만 직위를 준다는 뜻에 크게 어긋나면서도 국가의 정치를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애써 떠들면서 그치지 않은 것은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명기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요. 명기를 소중히 하는 것은 곧 조정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3번 생각하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참과 조계를 받았다. 성지 허집이 아래기라. 안변의 죄수인 백성 이연이 변방에 옮겨졌다가 도망친 전원 참대시에 해당함으로 삼복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경련의 납시였다. 대사한 김영정과 대사관 민휘가 아뢰기를 신승복의 이 일에 대하여 신등이 여러 날 되풀이하여 논계했으나 윤호를 받지 못했으므로 실망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승복은 제득과 학문이었고 또 조그만 공로가 없는데도 참의와 부윤이 되었으니 상의 은혜가 이미 중했는데 지금 또 이 품의 풍계로 올렸습니다. 한나라의 외척이 강대해진 조짐을 상께서도 마땅히 거울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김영정 등이 다시 술을 금지하는 일과 김계종, 원중거의 일을 논기하니 왕이 이르기를 원중거는 아직 서용하지 말라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워낙 술을 먹어졌긴.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1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동지사 안침이 아뢰기를 신이 경상도 절도사로 있어 변방의 요회처를 모르는 데가 없었습니다. 적을 방어하는 방법은 선왕 때부터 일찍이 조치하였으므로 진실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고성현에 춘국과 안정이라고 하는 두 마을이 있는데 토지가 비옥하고 주민이 많으며 그 땅이 외인이 살고 있는 곳과 서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만약 적군이 몰래 엿보고 쳐들어오면 한꺼번에 빼앗길 수 있으니 백성들을 고을 안으로 옮기고 그 땅을 비우게 하소서. 다만 농사 짓게 하되 만약 옮길 수 없으면 볼을 설치하여 지키게 하소서. 사천의 방하는 것은 고성의 비교하면 기묘하지 않으니 만약 사천의 관군을 고성으로 옮기면 사리에 온당하겠습니다. 조신을 파견하여 관찰사 절도사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조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사자를 보내 온당한 것을 살펴보게 할 것이다 하였다. 안침이 아뢰기를 방하는 방법은 낮에는 연기로서 밤에는 불러서 신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는 까닭에 직루에는 봉화대를 쌓아서 봉화를 서로 바라보게 되므로 하루 저녁에 서울에 도달할 수 있으니 비록 급한 일이 있더라도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 포구에는 봉화대가 없고 다만 방하는 병줄만 있으므로 만약 무슨 소식이 있으면 미처 와서 보고하기 전에 적군이 벌써 노략질해 가버리게 되니 비록 훌륭한 장수가 있더라도 구원할 도리가 없습니다. 착한데 각 포구에 산이 높아서 두루 바라볼 수 있는 곳에는 봉화들을 쌓아서 폭우로부터 주진에 알리고 주진으로부터 병령과 수령에 알리면 오히려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렇더라도 만약 갑자기 군사를 일으켜 봉화들을 쌓게 되면 오랑캐가 보고 반드시 의심할 것입니다. 또 백성들에게 부역을 시키자면 아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신이 절도사가 되었을 때 미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채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왕이 이르기를 선왕 때 이미 조치한 바가 있으니 마땅히 다시 하려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1일에는 경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해 신승복과 김계종의 일에 대하여 논계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은 신승복을 임용하는 것이 나의 덕에 누가 된다고 하지만 중궁의 숙부를 임용하는 것이 비록 덕에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1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호조의 전지하기를 맵살 5석을 내전으로 들여보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1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상참과 조기를 받았다. 성직 한위가 아래기를 전옥수의 죄수인 교서관의 종 기동이 무루의 면포를 훔친 죄는 참대시에 해당하므로 삼복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율례로 하라 하였다. 왕이 경연에 납시었다. 집이 강삼이 아뢰기를 신승복은 이미 상의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또 풍계를 올렸으니 전하께서 베푸는 것은 사은이요 신등이 아뢰는 것은 공의입니다. 사은과 공의는 저절로 경중이 있으니 전하의 생각에도 되풀이하여 이를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등이 공의를 가지고 여러 날 논계했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오니 실망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태양은 한쪽만 비침이 없고 지극히 공평한 사람은 지우치게 신함이 없습니다. 군주가 지극히 공평하여 사정이 없으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위에서 행하면 아래가 본받는 것은 마치 바람이 불면 풀이 쏠리는 것과 같아서 윗사람이 사언을 써서 아랫사람에게 보이면 아랫사람도 이를 본받을 것이니 또한 모두가 사정일 뿐이며 윗사람이 공의를 써서 아랫사람에게 보이면 아랫사람도 이를 본받을 것이니 또한 모두가 공평일 뿐입니다. 하고 사간 이 의선은 아래기를 옛날부터 외척이 강성했지만 다만 임금의 덕에만 누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재화도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신승복은 본래 어짐이나 공로가 없는데 외람되게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니 개정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비록 신승복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에 사용한 사람이 많으니 어찌 한 사람이 신승복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나의 덕에 누가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강삼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신승복 한 사람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늘 한 사람을 사용하고 내일 한 사람을 사용하여 외척이 강대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 해독이 이루다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이 강상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물러나게 하면 이 세 가지는 아무리 적게 범했더라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김계종은 비록 죄 안에 있어는 이름이 삭제되었지만 마땅히 서두로 소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왕이 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1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의정부가 아뢰기를 지금 덕건대 쌀 200석과 벼 300석을 내수사로 운반하려고 하였다는데 우리나라의 영도가 매우 번거롭고 낭비가 이와 같은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조정 때로부터 조정의 경비를 옮겨서 사제에 수송하는 일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동지 중추부사 권주를 북경에 보내어 신정을 하례케 했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해서 신승복과 김계종의 일에 대하여 논계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장령 김철령이 아뢰기를 장명은 조정의 공기이니 함부로 제수할 수는 없습니다. 신승복은 공로가 없는데도 다만 청리라고 해서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니 어찌 지극히 공평되이 사정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교에 이르기를 비록 후세에 비있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느냐라고 하셨으나 군주가 두려워할 것은 후세의 비난입니다. 만약 당시의 공론과 후세의 비난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김계종은 재상으로서 국상을 당한 처음에 관비를 사간했으니 비록 죄가 없다고 변명했다고 하지만 마땅히 서둘러 소용할 수는 없습니다. 군주는 항상 강상을 부식하는 것을 근무로 삼는데 강상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물러앉게 하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만약 김계종을 소용한다면 무엇으로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완적이 부친의 상중에 고기를 먹었는데 그 당시에 강상을 무너뜨렸다고 하여 한평생을 마칠 때까지 세상을 만나지 못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진나라의 풍속이 허물을 본받고 명교를 망각했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았습니다.
지금 조정이 청명하여 상강 오륜의 도가 정연하게 질서가 있으니 김계종과 같은 무리는 마땅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신하를 대우하는데 마땅히 정성으로서 해야 하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데도 또한 마땅히 정성으로서 해야 합니다. 지금 전하께서 이미 신등에게 언책을 맡기시고도 구차하게 책임만 면하도록 명령할 뿐이니 이것은 정성으로서 신하를 대우하는 것이 않는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선왕때에도 청리를 어찌 전부 사용하지 않았겠느냐. 신승복에게 한 풍계를 올려준 것이 어찌 후세의 비웃음을 끼치는 데까지 이르겠느냐. 김계종은 이미 직책을 주었으니 마땅히 사용하여야 한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해서 신승복, 김계종의 일을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4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휘승공주가 출가할 때에 쌀과 콩 각 100석을 특별히 내려주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왕이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장령 유세침과 정은주 옥군이 신승복, 김계종의 일과 술 금지하는 일을 논계하였으나 논계하였다. 유세침이 또 아뢰기를 그늘의 국가에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물품을 내려주는 일이 너무 많으니 용도를 절약하여 저축을 늘리소서 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오는 재상들에게 전교하기를 신승복의 이런 대간의 논계가 이와 같은데 어떠하오 하니 영사 윤필상과 지사 신준이 아뢰기를 대간이 아뢰인 것은 대이로 보아서는 옳지만 외적으로서 특별히 한 은혜를 받은 일은 조정 때도 또한 있었으며 그 인물도 신승복에게 비교하면 서로 우열이 있지만은 신승복은 지금 부윤이 되어 이 부의 실직으로 올랐으니 비록 가선을 제수하더라도 무슨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하고 특징한 신주는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하고 특징한 송질은 아뢰기를 신승복이 무슨 과실이 있겠습니까마는 다만 대간이 누차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불가하다고 말하니 대간의 말을 쫓으소서 하니 신주와 송일에게 전교하기를 대간의 말을 누가 감히 그르다고 하겠는가? 내가 각각 그 사정을 진술하게 하고자 하여 물었을 뿐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5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다홍색 못이 6척 초록색 못이 2척 여럿빛깔의 금시로 마름질한 무늬가 없는 중국에서 짠 초록색 못이 한 필 우리나라에서 짠 꽃무늬 있는 초록색 못이 한 필을 내전으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5일 갑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해 신승복, 김계종의 일을 논계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6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사간 이의성과 지평 권주가 신승복, 김계종의 일을 논계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6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신승복, 김계종의 일을 논계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6일 을묘 세 번째 기사 봉상시에 써있노나의 신성선의 시호를 장성으로 아뢰니 전교하기를 장을 자를 고쳐 충자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정성들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신성선은 그 공로가 혼명에 기록되어 있으니 충자를 내려주는 것도 진실로 당연합니다 하고 성전은 의논드리기를 신성선의 시호는 이름과 실상이 서로 맞는데 만약 시호를 위에서 다시 고친다면 관사를 설치할 시호를 의정하는 본뜻에 어긋남이 있으며 또 전례도 없습니다 하고 이극교는 의논드리기를 옛날에 유사가 시호를 의논하여 아뢰면 군주가 혹시 이것을 고친 일이 있었습니다. 신성선은 비록 뚜렷하게 드러난 공훈은 없지만 여러 조종을 내리 섬겼으며 공로가 맹부에 기재되어 있으니 충자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니 시호를 충성으로 하도록 명하였는데 대간이 이를 논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참과 조계를 받았다. 승지 허집이 아뢰기를 전옥수의 죄수인 백정 조망내가 남의 유분을 강탈한 죄는
참대시에 해당하므로 초복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왕이 경연에 납시었다. 지평 박유령과 정은 조옥근이 신승복 김계종의 일을 논계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조옥근이 아뢰기를 녹을 받는 병안도 군사가 길이 멀고 운반하기가 어려워 서울의 상인들에게 파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절도사 유순정이 아는 것에 의하면 시중시세에 따라 갑옷을 사서 주어 무기를 충실히 하고 혹시 남는 쌀이 있으면 군사로 하여금 스스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평안도 사람은 길이 험하고 멀어서 가져갈 수 없고 장사하는 무리들도 또한 반드시 몇 말 몇 대의 쌀을 위하여 멀리 가서 사지 않을 것이니 저쪽 군사가 와서 가져가지도 않고 이쪽 상인이 가서 사지도 않는다면 이것을 헛되이 버리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평안도 군사들을 돌본다는 것이 다만 그들을 속이게 되니 이 법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박유령은 아뢰기를 금년에 흉년이 된 것은 근거에 없었던 것이어서 편안히 거주하면서 직업에 즐거이 종사하는 백성들도 오히려 배고프고 추위에 떠는 탄식을 면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입거 시킨 사람들은 생소한 곳에서 새로 살게 되니 공공함이 반드시 몇 갑절이나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남쪽의 백성들을 서북지방에 옮기는 것은 변방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굶주림이 이와 같은데도 이를 구제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백성들을 구제하는 뜻이 아니니 별도로 구휼하게 하소서 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7일 병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의 합사의 신승복 김계종의 일을 논계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8일 장사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납시었다. 집이 강삼가 사간 이의 손이 신승복 김계종의 일을 논계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강삼이 아뢰기를 금년의 흉적은 근거에 없었던 이로서 마땅히 두려워하고 반성해야 하는데 근래의 명분이 없는 비용과 급하지 않는 용도가 간혹 있게 되므로 신은 간절하게 이를 근심합니다. 공자가 이르기를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되 용도를 전략하고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했는데 송나라 이항은 이 말씀은 군주가 마땅히 일평생 동안 외워야 한다 했습니다. 대체로 용도가 사치하면 재물을 손상하고 재물을 손상하면 반드시 백성을 해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림에 들불이 일어나는 것을 금지할 수 없고 강과 바닥에 물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이치의 필연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넉넉히 하는 방법은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명분 없는 비용을 전략하여 국가의 저축을 미리 쌓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8일 장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신승복 김계종의 일을 나는 대간이 당연히 말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하냐 하니 지사 이 세자가 아뢰기를 신승복은 돈영분 낭청이 되었을 때 이 일을 만나면 근신하여 조그만 과실도 없었으며 수령이 되었어도 또한 삼가고 조심한다는 소문이 있었으니 비록 가선으로 승진시키더라도 지나친 일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특징관 허침 한사문은 아뢰기를 신등의 생각도 이 세자와 같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8일 장사 세 번째 기사. 남색 모시로 만든 타포 한 벌을 좌이정 성전에게 하사하면서 이르기를 삼공은 국가의 팔다리와 같이 중요한 신하인데 지난번에 상공이 같은 때에 몸이 불편했으며 영의정 한치영은 병이 나다 갑자기 죽었으니 나는 우리나라의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마음이 몹시 걱정스럽소. 지금 경은 병이 아주 나았으니 내 마음이 매우 기쁘오. 이를 내려주는 것이오 하였다. 탑호는 벼슬아치가 입는 옷의 한 가지로 예복 밑에 입는 조끼형이고 밑이 길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8일 장사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중국에서 짠 꽃무늬 있는 다홍색 못이 한 표를 내전으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8일 장사 다섯 번째 기사. 함경도 절도사 이손에게 하사하기를 양아리에 사는 박산 동계가
범한 죄는 바로 모반이니 마땅히 대명률에 의하여 공모자들은 우두머리와 줄기를 가리지 말고 모두 차명에 처하고 처첩과 자녀들은 공신들 중에 지배주어 종으로 삼고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관청에 귀속시키고 부모, 조손, 형제들은 호적이 같거나 다르거나를 한정하지 말고 모두 2천리 밖으로 유배시켜 안치하라. 박산동계에게 거접을 허용한 박순덕은 당연히 그 정상을 알면서 숨겨진 율로 교수에 차라. 다만 그 할아비와 아비가 조정 때부터 의를 삼하여 투항해 왔기 때문에 그 자손은 우리의 편명이 되어 군역에 복무했는데 지금 도망간 것은 까닭이 오로지 변장이 그들을 오르만져 통하는 일을 건실하게 하지 않으므로 굶주림과 추위가 몸에 사무쳐서 유랑하는 데 이르게 된 것이다. 만약 오로지 나라를 배반한 죄로만 처단한다면 아마 그 실정에 지나칠 것이니 이에 특별히 주의를 사면하여 남쪽의 살기 좋은 곳에 온 가족을 옮겨 살도록 하고 수령들에게 명하여 논밭을 주어 무마하고 그들로 하여금 직업에 안심하고 종사하게 하라. 옛날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그들은 국가에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용서하는 뜻을 모르고 반드시 다시 도망칠 것이니 징계하는 뜻이 없을 것이다. 경은 이 뜻으로서 나의 유시를 포고하여 같은 마을과 원근 친척들로 하여금 모두 알게 하고 각자가 서로 거울 삼아 경계하여 마음 놓고 직업에 종사하게 하라. 또 잘 무마하면 이를 사랑하게 되고 은혜를 베푼다면 이를 보답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되는 인정이니 야인들이 비록 예의를 모른다고 하지만 어찌 모두 사람의 마음이 없겠느냐. 성 근처의 야인들은 대대로 우리 땅에 살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었으므로 국가에서 항상 불러서 무마하여 굶주리며 먹을 것을 주고 저정이 오면 이들을 입히고 먹였으며 또 작지를 주고 녹봉을 튼튼히 넉넉히 주었으니 은혜가 또한 지극했다. 요즘 간사한 무리들이 산속에 사는 야인들과 몰래 결탁하고 우리의 어리석은 백성들을 좋은 기화로 삼아 혹은 몰래 불러들이기도 하고 혹은 인도하여 사로잡아 가기도 하며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 귀한 사람까지 모두 또한 불러들이기까지 하고 또 찾아 돌아갈 서면은 감사주게 되니 그들이 나쁜 짓을 거리낌없이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극단에 이르렀다. 국가에서 문득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면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다만 많은 병력으로 치게 되면 죄 없는 사람이 혹시 재앙을 입게 될 것이므로 그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스스로 화를 초래하기를 기다릴 뿐이다. 경은 원근 야인들을 효유하고 나쁜 짓이 극도에 달하면 반드시 죽인다는 뜻을 알게 하여 그들 가운데 능히 기이한 계책을 내어 반란을 일으킨 양아리의 박산 동계 같은 종류들이나 우리 백성으로서 게임에 빠져 사로잡혀간 사람을 자신이 잡아서 알리든지 혹은 인도하여 붙잡게 하든지 혹 대가 없이 추세하든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혹은 크게 보상을 하여 권장하고 혹은 상으로 주는 관직을 띄어 제수하고 혹은 이래로 서울로 올라오게 하여 물건을 하사해 준다는 것을 경은 성 근처에 주장들을 불러 모아 되풀이하여 깨우쳐서 원근의 여러 오랑캐들로 하여금 서로 전하여 알리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공을 세우고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8일 장사 6번째 기사. 이손에게 하사하기를 또 생각하건대 본도는 우리 성조께서 왕업을 일으킨 곳이요 제왕의 고향이 된 고리며 또 동북쪽의 여러 오랑캐들을 제어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백성들을 소중히 여겨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는 일이 다른 도와 달리 하였다. 그래서 조세를 경감하고 공부를 줄이고 무릇 백성들에게 불편한 것이 있으면 모두 없애게 하여 각자가 생업에 종사하기를 바랐다. 근래의 수령과 변장들에게 들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 백성들을 무마하는 일이 적당함을 잃고 조세를 징수하는 것이 한도가 없어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 놓고 직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게 해서 유랑하는 사람이 서로 잇따르고 혹은 북경 밖으로 도망가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 경성 부령에 흩어져 사는 귀하인들은 당초에 의를 사모하여 투항해 와서 우리 백성들과 더불어 서로 결혼하고 마음 놓고 직업에 종사하여 편안히 산 지가 오래되었다. 신축년 이후로 본고장에 도망해 돌아간 사람이 전후 모두 100여 명이나 되니 이것도 또한 변장들이 무마하고 제어하는 일을 잘못하여 그들이 이쪽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잃게 한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병력은 점차 줄어들고 방언은 날로 소홀해졌는데 말이 잠깐 여기에 이르기면 진실로 꺼림직한 생각이 든다.
경은 여러 진을 거느리고 한도의 주장이 되었으니 북쪽 관문의 단속은 오직 경의 임무이다. 변장들을 경계에 단속하고 간세한 무리를 찾아내어 신문화의 국경을 튼튼히 하고 국내와 국외가 구별이 확실하여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위임한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8일 성사 7번째 기사. 밤에 유성이 북두성의 자루 쪽 새별 위에 나타났는데 그 모양이 바리떼와 같고 꼬리의 길이가 한 발 남짓했다. 연산군 일기 46권 연산 8년 10월 19일 무거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장령 김철령이 아뢰기를 그늘에 천재와 지변이 있었고 천둥과 번개가 제때가 아닌데 쳤으며 또 수재로 인하여 팔도가 실롱을 하여 백성들이 심히 가난하니 마땅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리게 부지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일에 내연을 베풀었고 또 월산대군의 집에 잔치를 베풀어 주므로 대간이 정지하기를 청했으나 윤호하지 않았으며 또 회례연을 거행하고자 했다가 참변으로 인하여 중지했지만은 그 낭비가 아주 많았으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 다스리게 부지런히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나간 일은 그만이겠지만 지금도 근데 동지와 정조와 세전에 장차 양정께 잔치를 베풀려고 한다고 하니 정지하소서. 또 민간의 곡식이 귀하면 의례 술을 금지해야 합니다. 신등이 비록 아뢰어 청하지 않더라도 전하께서 응당 금하기를 명령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신등이 여러 번 아뢰는 것이겠습니까? 술을 금지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상전에 진연하는 것은 효도를 하려는 것이니 어찌 낭비하는 데 이르겠느냐 하였다. 김철령이 아뢰기를 군주는 한나라의 생산으로서 의벌을 복량하게 되니 반드시 전연한 뒤에라야 효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효도는 마땅히 부모의 뜻을 받들어 즐겁게 해야 한다고 했으니 흉년과 제변의 때를 당하여 비록 잔치를 양친께 베푼다 하더라도 또한 어찌 그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하고 정은 권민수는 아뢰기를 작년에 흉년이 들었고 금년에는 큰 물이 져서 혹은 집안이 떠내려가고 파묻히기도 하였으며 혹은 산사대에 깔려 죽기도 하였으니 백성의 가난이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공짜나 사체를 상환하고 납부하는 뒤에는 남은 저축이 반드시 없을 것이니 국가에서 비록 힘을 다하여 진주하더라도 장차 마음 놓고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유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근래에 재변이 겹쳐 나타났으니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재변을 초래한 까닭이 아니라고 이러지 마시고 더욱 성덕을 닦는 것이 옳습니다. 비록 어떤 일에 실수했으므로 어떤 재변이 따라 일어났다고 가리킬 수는 없지만 옛날의 지진과 일시건 외척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나라 성대 때 하루에 오후를 책봉하니 누른 안개가 사방에 끼었다 합니다. 신등이 이를 아뢰어 마지 않는 것은 전하께서 실책이 없게 하도록 하자는 것뿐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